야간 주거 침입철도제 처벌 대응하려면 낮 시간에 비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어두컴컴한 시간에 은밀히 행해지는 범죄가 더욱 만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늦은 시각에 발생하는 범죄로 인한 피해 정도도 낮보다 크며 더욱 큰 공포를 유발하기 때문에 야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크다고 여겨진다고 하였는데요. 그로 인해 야간에 행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부과되어 형사재판을 통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사적이고 평온한 공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침범하는 죄목으로 야간에 주거침입을 하여 절도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야간이란 해가 질 때를 기준으로 계절에 따라 달라지며 일몰에서 일출 시간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주거공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건조물 등을 포함하며 3년 이하에 해당하는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주거침입 후 절도 행위까지 벌인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죠.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의 경우 그 자체가 하나의 범죄로서 재산뿐만 아니라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한 것으로서 더욱 중한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낮에 주거침입을 하여 절도를 벌인 것보다 통상적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2명 이상 복수의 인원이 위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소지하여 죄를 범했다면 특수주거침입죄가 적용된다고 하였죠. 그로 인해 5년 미만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밤사이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취하여 재물까지 탐하였다면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가 적용되어 형벌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크게 상승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주거지에 대한 잠입으로 범행이 끝나지 않고 절도나 강간, 살인 등의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우 강도 높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 하였는데요. 주거침입과 관련된 사안에서 평소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혹은 거주자의 관계 등으로 인해 출입 승인을 받았더라도 거주자 혹은 관리자 의지에 반해 주거에 침입하였다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지에 대한 권한이 없는 이가 퇴거 요청을 받고도 공간에서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야간 주거 침입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야간 주거 침입 및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경우 심각한 사안이기에 선처를 기대하기 힘든 범죄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초범이 아니라 동종 전과 이력이 있는 상습범일 경우 더욱 무거운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게다가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수사와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하였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합의를 미리부터 포기하는 것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원활한 합의를 성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거나 연락하면 2차 가해 혹은 협박 등 추가적인 죄목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섣부른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가중된 형량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였죠. 그렇기에 합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김 씨는 야간에 10층 건물에 침입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씨의 사무실 내부에 침입해 100만 원에 해당하는 노트북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이후 10만 원대에 해당하는 물품을 동일한 방법으로 지속해서 훔치는 등의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본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어 김 씨는 검거되었으며 불구속 기소 조치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김 씨의 진술에서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 장치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내어 야간에 물건들을 반복적으로 절취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재판부에서는 김 씨에게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를 적용하였으며 반복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소는 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0개월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관련된 다른 사례를 검토해보면 유 씨는 절도죄로 징역 처벌을 받고 출소한 사람이었으며 누범 기간에 재범을 벌이다가 다시 검거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직장과 인접한 지역에서 야간에 타인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사무용품을 훔친 후 달아났다고 합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1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피해금이 크지는 않았으나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해당되어 유 씨는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정에서는 유 씨가 이미 동종 전과 이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에 죄를 저지른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 씨는 불리한 판결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는데요. 법률 대리인은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며 유 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근거로 감형을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법정에서는 종합적인 피해 정도가 약하지만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는 심각한 중범죄이며 재범 확률이 높으므로 구형된 것보다 적은 징역 1년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해당 판결에서 피해 정도가 작은 점이나 초범인 점 등이 법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죄목은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재판 결과 높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감형이 목적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단 이미지를 참고하여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